그 곤태감에 빠져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서 환자는 조그만 거리를 걷더라도 쉽게 숨차는 호흡곤란이라든지 또는 계단을 오를 때 충분히 잘 오를 수 없는 그런 호흡곤란 증상을 쉽게 호소하게 됩니다. 또 출혈을 막는 그 지혈작용을 하게 되는 혈소판 세포가 부족하게 되면 치아에 출혈이 있거나 또는 코피가 자주 나거나 또는 이러한 출혈이 자주 멎지 않게 되는 그러한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출혈 부위는 장출혈이나 또는 호흡기 쪽의 폐출혈 또는 뇌출혈로 이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는 그런 백혈구 숫자가 줄게 되면 인체 각 부분에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폐렴이라든지 장염, 뇌막염 같은 것 심각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비정상적인 백혈병 세포들이 증가함으로써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속에 간이나 비장이 커지게 되는 그런 장기의 그 확대가 동반돼서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백혈병 세포들이 뼈라든지 관절을 침범하게 되면 뼈의 통증이나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백혈병은 어린아이들에게 걸리는 경우에 상당히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그 영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은 어린아이들한테만 걸리는 암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인 백혈병이 소아 백혈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약 한 전체 백혈병 환자의 70%는 성인에게 발생하는 성인 백혈병이고요. 실제로 소아 백혈병은 3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혈병의 종류는 약 한 20여 가지가 넘게 되는데요. 가장 백혈병 중에 대표적인 백혈병은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림프우성 백혈병 또는 골수성 백혈병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네 가지 백혈병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백혈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우성 백혈병, 그리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우성 백혈병입니다. 이러한 백혈병은 이 네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특히 그 발병 연령은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급성 림프우성 백혈병은 가장 어린 나이에 주로 발병하는 그런 백혈병으로 분류되고 있고 대개 소아백혈병의 약 70%의 환자는 급성 림프우성 백혈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약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평균 발병 연령이 50세를 나타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환자들한테 걸리는 백혈병은 만성 림프우성 백혈병으로 평균 발병 연령이 60세에서 70세 정도로 매우 고령의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걸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아봐. 더 힘줘서. 눈을 그 위로 천장을 떼고. 이 한번 해봐. 저는 어려서 한 번도 병에 걸린 적도 없었고 저희 가족에서도 이런 병이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참 알 수가 없고요. 지금도 치료는 받고 있지만 많이 궁금합니다. 백혈병의 원인은 비단 이 환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방사능 피폭에 의한 그 백혈병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그쪽 히로시마 주민들에서 백혈병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 방사능 피폭 이외에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 또는 그 중금속 같은 중금속의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을 알 수 있는 환자는 전체 백혈병 발병 환자의 약 5% 미만이고 95% 이상의 대부분의 환자는 백혈병에 왜 생기는지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전혀 밝혀질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루키미아라면 아시는군요. 가족 중에 이 병을 앓으신 분이 계십니까? 유전이 될 확률이 높은 병이죠. 네. 아버지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예,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제 환자들이 이 드라마를 볼 때 상당히 걱정하고 낙담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혈병은 유전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아주 일부의 그 백혈병 환자들, 특히 한 살 이전에 태어나서 한 살 이전에 발생하는 이런 영아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일부 유전성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99% 이상의 백혈병 환자들은 결코 유전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백혈병은 그 뚜렷한 그 예방법이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그 발병 원인을 현재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는 그 예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암에 필요한 암의 그 예방에 필요한 그러한 그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인 예방법이 백혈병 예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방법보다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병이 발병하고 나서 1년, 2년 지난 후에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식은땀 또는 체중 감소 같은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예방법보다 더 확실한 조기 진단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하고 풍부한 맛은 와인과 또 다양한 소스들이 내는 신맛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맛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조미료, 바로 식초입니다. 그런데 조미료로만 여겨지던 식초에 놀라운 건강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식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